안녕하세요. 지혜의 오두막 스토미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해먹겠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사나? 이걸 일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주 나타나면 결국 퇴사를 마음에 품고는 합니다. 당장이라도 관두고 싶지만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여 쉽게 놓지 못하죠. 또 주변 가족들을 생각하면 볼 면목이 없어서 또 쓴 울음을 삼키곤 합니다. 오늘은 퇴사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직장인 A씨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원치 않는 회사였지만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회사를 다니게 되었죠.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 기업 문화가 말 그대로 군대였습니다. 아침 7시까지 출근하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하는 일상. 눈치가 보여서 늘 전전긍긍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이야기를 꺼냈다가 욕만 한 바가지 먹었죠. 기업 특성상 여름이 성수기였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말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은 생활이라 여기며 살다가 어느 날 다른 팀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늘 마음이 괴로운 생활을 하였으니 직장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리가 없었겠죠. 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상사에게 욕을 먹던 중 끝내 참지 못하고 사표를 던집니다. 직장인 B씨는 늦은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나이보다 한참 어린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막노동을 해야 했죠. 더운 여름날과 추운 겨울날 노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연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밥벌이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 여기면서 아르바이트라는 마음을 버리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쳐나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산성을 향상시켜 놓았으니 성수기가 와도 인건비를 늘릴 필요가 없었죠. 그 직장에서 가장 천대받고 열악한 환경에 있던 그는 점점 다른 직원들에게도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러 그는 회사의 전문직 직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보통은 채용하지 않지만 그가 하는 업무 태도를 보고 특별 채용을 한 것이었죠. 그는 점점 더 업무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결국 그는 회사에서 이례적인 케이스로 2번의 직군 전환을 거쳐서 본사의 일반 직군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인정받고 일하며 바쁘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는 미련 없이 직장을 관두게 됩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인 A와 B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인 A 시절에는 퇴사를 하고 2년간 술과 게임에만 빠져서 대인기피증에 걸린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비도 없어서 카드빚을 독촉받기도 했죠. 매일 숨쉬는 순간 그 자체가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직장인 B 시절에는 퇴사를 하고 책을 쓴 작가가 되었고 블로그와 지금처럼 유튜브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매일 바쁘게 지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퇴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싫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그리고 2번째는 그 꿈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꿈을 찾았다면 퇴사를 하고 나서도 흔들림이 훨씬 적습니다. 저의 경우는 독서와 글 쓰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카카오 브런치와 유튜브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루틴화하고 다른 도전거리를 찾아보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담겨있는 생각은 저처럼
힘든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는 퇴사를 결정하기 전 꽤 오래부터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독서는 이미 아르바이트 시절부터 연간 50에서 100권 사이를 읽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알뜰하게 살면서 수년간 버틸 수 있도록 평소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퇴사 직전의 1년간은 블로그 글쓰기를 병행하면서 과연 내가 이 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스스로 시험했습니다. 하루 5시간만 잠을 자고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블로그 글쓰기에 몰입했죠. 만일 버텨낸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결국 그것은 중간 과정일 때가 많죠.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기보단 삶의 중간 단계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다른 기업에 간다고 한들 기업 문화가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일이 어렵긴 하지만 소소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그 답이 의외로 내 근처에 있음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면 그 어떤 상황도 다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발견하는 방법도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 책에 상세히 적어 놓았으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시라면 타인에게 묻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글로 써도 좋고 혼자 조용한 자연 속에서 스스로 소리내어 문답을 나누어 보세요. 종교가 있으시다면 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꿈을 넘어서 소명이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고민이 많으실 여러분, 당장 감정에 격동되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 모든 과정이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나아가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찬란한 빛입니다. 고맙습니다.